나는 치매일까 건망증일까?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고 이름이 생각 안 날 때가 많다면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아주 간단한 기억력 자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단어 7개, 단 10초만 집중해서 보시고 1분 뒤 얼마나 기억나는지 확인해 보세요. 하루 1분 이 훈련을 매일 하면 뇌가 놀라울 만큼 깨어납니다. 기억력 지금부터 회복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나는 치매일까 건망증일까? 내가 여길 왜 왔지? 방에 들어섰다가 한참을 멍하니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하려고 했던 것이 분명했는데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고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전에는 이런 일이 드물었는데 요즘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일이 생기니 걱정이 밀려옵니다. 혹시 나 치매가 시작된 걸까? 이런 불안,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십니다. 특히 은퇴 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사람들과의 접촉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머리도 굳어지고 기억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치매는 아닙니다. 치매와 건망증은 분명히 구분되는 증상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 차이를 명확히 모르기 때문에 불안부터 커지고 마음은 더 조급해지지요. 먼저 건망증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기억이 일시적으로 저장되지 않거나 꺼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어디다 뒀는지 잠시 잊었지만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다시 기억이 나는 경우입니다. 혹은 누군가 힌트를 주면 아, 맞다 하고 금세 떠오르는 그런 상태죠. 이럴 땐 뇌는 기억을 완전히 잊은 게 아니라 잠시 파일을 찾지 못한 것뿐입니다. 반면 치매는 다릅니다. 기억이 아예 저장되지 않았거나 처음부터 경험 자체가 빠져나간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상태입니다. 힌트를 줘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내가 그런 말을 했었나? 그런 일이 있었어? 하고 기억한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지요. 김정호 님이라는 67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은퇴 후 집에서 생활하시면서 아내와의 다툼이 잦아졌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자꾸만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고 아내가 지적했기 때문이었어요. 당신 그 얘기 아까도 했어. 왜 자꾸 똑같은 걸 물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김정호 님은 자책하고 무력해졌습니다. 그러다 병원을 찾으셨죠. 그분과 이야기 나누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저녁에 무엇을 드셨는지, 요즘 가장 걱정되는 일이 무엇인지. 그러자 김정호 님은 어제 저녁엔 아내가 갈치조림을 했어요. 좀 짜긴 했는데 오랜만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안심이 되었지요. 감정까지 기억하고 있다는 건 기억의 깊이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심리적인 위축이나 스트레스 혹은 단순한 건망증입니다. 반면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는 분들은 자신이 잊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해도 내가 그 얘기를 했다고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하고 어리둥절해하죠. 이런 반응은 기억이 저장된 적이 없다는 걸 말해줍니다. 건망증과 치매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건망증은 자신이 잊었다는 걸 알고 있고 노력하면 다시 기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는 잊었다는 자각조차 없고 기억을 되살리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김순희 님은 65세 여성으로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내고 계십니다. 외로움과 우울감 속에서
하루하루가 무기력해지셨고 자신이 기억을 자꾸 잊는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하루는 시장에 다녀온 걸 통째로 기억하지 못해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딸이 어제 엄마랑 같이 갔다 왔잖아 라고 말하자 그제야 어렴풋이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이런 내가 무서워요. 그 말 속엔 깊은 자책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사를 해본 결과 김순희님의 인지 기능은 정상 범주에 있었고 우울증으로 인한 기억 저하로 판명되었습니다. 충분한 상담과 활동, 식이 조절로 기억력도 점차 회복되었고 지금은 지역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우며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기억이 흐릿해지는 원인이 꼭 치매는 아닙니다. 우울, 수면 부족, 약물 부작용, 영양 결핍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두려움에만 휩싸이지 말고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알아보는 것입니다. 주변에서도 자주 이런 말을 하죠. 너 요즘 왜 이렇게 깜빡해? 치매 온 거 아니야? 농담처럼 던지는 그 말이 한 사람에겐 날카로운 칼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력은 훈련할 수 있습니다. 건망증은 회복이 가능하고 치매조차도 조기 발견하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 신문을 소리 내어 읽고 하루 1명 사람과 대화하며 하루 3분 간단한 걷기 운동을 해보는 것. 이 작은 습관들이 기억을 지키는 큰 힘이 되어줍니다. 내가 최근 깜빡한 일이 많다고 해서 자책하거나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부터라도 내 기억을 살펴보고 그 차이를 알고 생활 습관을 바꾸어 나가면 됩니다. 치매는 갑자기 나타나는 병이 아닙니다. 조용히 아주 천천히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준비할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의 건망증이 잠시 스쳐가는 바람일지 앞으로의 방향을 알려주는 신호일지 정확히 알아보는 것, 그것이 이 영상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치매는 어떻게 시작될까?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병이 아닙니다. 조용히, 서서히, 그리고 눈에 띄지 않게 삶 속에 스며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치매가 왔대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갑자기가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뇌 안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치매는 크게 두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경도인지장애라고 불리는 단계입니다. 이 시기에는 기억력이 예전보다 약간 떨어지지만 일상생활은 아직 잘 유지됩니다. 자신이 기억을 잊고 있다는 걸 인식할 수 있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큰 문제 없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이때의 변화는 미묘해서 주변에서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겨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시점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65세 이영자님은 처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 전화번호는 외우는데 휴대폰 비밀번호는 자꾸 틀려요. TV에서 본 내용도 금방 잊어버리고요. 이영자님은 깔끔한 성격에 무엇이든 스스로 해내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자꾸 동생 이름이 떠오르지 않고 가스불을 껐는지 수시로 확인하게 되면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으셨고 정밀검사 결과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되셨습니다. 아직은 치매가 아니지만 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전 단계였습니다. 이영자님은 바로 실천을 시작하셨어요. 아침마다 일기를 쓰고 매주 한 번 친구와 산책을 나가고 식단에 호두와 브로콜리를 챙겨 드셨습니다. 6개월 후 인지 기능은 안정세를 보였고
무엇보다 마음에 평안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내 기억을 지키는 중이야. 이 마음이 무엇보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진행성 치매입니다. 이 시기부터는 기억력 저하뿐 아니라 언어 능력, 판단력, 공간 인지력 등 다양한 뇌 기능에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70세 박성배 님은 교직에 오래 몸담으셨던 분입니다. 정년 퇴직 후에도 작은 도서관에서 봉사하며 활동적인 삶을 이어가셨지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책 정리 순서를 자꾸 헷갈리고 자신이 잘 알던 작가 이름도 기억나지 않아 자책이 심해졌습니다. 자녀들은 처음엔 그냥 나이 탓이라고 여겼지만 그의 말투가 어눌해지고 가끔 길을 헷갈리는 모습을 보면서 검사를 권유했고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박성배님은 초기에 바로 약물 치료와 인지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셨고 정기적인 운동과 명상도 병행하셨습니다. 진행 속도는 늦춰졌고 무엇보다 가족과의 소통이 유지되면서 삶의 질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치매는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지는 병이 아닙니다. 감정, 성격, 행동, 말투까지 사람 전체가 조금씩 바뀌는 병입니다. 그래서 본인보다도 가족들이 먼저 이상을 느끼는 경우가 많지요. 이성진 선생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치매는 조기에 알수록 삶을 지킬 수 있다. 우리 몸은 아픔이 있으면 신호를 보냅니다. 머리가 아프면 두통, 위가 아프면 소화불량으로 알려주지요. 마찬가지로 뇌가 힘들어질 때도 신호를 보냅니다. 그게 바로 자주 깜빡임, 집중력 저하, 언어 실수, 감정 변화 같은 작은 증상들입니다. 이 신호를 놓치지 않고 조기에 알아차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치매가 한 가지 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 혈관성 치매, 루이체 치매 등 다양한 원인과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단순히 치매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정확한 검진을 통해 그 종류와 특성에 맞는 대처가 필요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혈관성 치매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 갑상선 질환, 우울증, 수면장애도 치매와 관련이 깊습니다. 이런 질환을 잘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치매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생활 속 작은 습관도 중요합니다. 수면 시간은 일정한지, 운동은 꾸준히 하고 있는지, 식사는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는지, 이런 기본적인 습관들이 뇌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치매는 우리 삶과 이어져 있는 질병입니다. 내 몸을 돌아보는 것이 곧 내 뇌를 지키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내 기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그 물음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행동이 되면 우리는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억력을 지키는 일상 습관. 치매를 막는 가장 강력한 방법, 그건 사실 우리 일상 속에 있습니다. 거창한 치료나 비싼 약이 아니라 매일같이 반복되는 작고 사소한 습관이 기억력을 지켜내는 큰 힘이 됩니다. 85세 현역 의사 이성진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뇌는 쓰면 쓸수록 좋아집니다. 문제는 어떻게 쓰느냐에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뇌를 쓰고 어떤 습관을 만들어야 할까요? 먼저 말하는 습관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수록 말수가 줄어듭니다. 그냥 조용히 사는 것이 편하다고 느끼기도 하고 내가 말해봤자 뭐해라는 자신감 부족도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말하는 행위는
뇌 전체를 사용하는 활동입니다. 기억을 불러내고 단어를 선택하고 문장을 구성하고 감정을 실어 전달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뇌를 운동시키는 것이죠. 하루에 한 사람만이라도 좋습니다. 누군가와 짧은 인사를 나누고 느낀 점을 한마디 전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뇌를 깨우는 힘이 됩니다. 다음은 글쓰기 습관입니다. 글을 쓴다는 건 생각을 정리하고 구조화하는 훈련입니다. 뇌의 전두엽이 활발하게 작동하면서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70세 김혜숙님은 치매 예방을 위해 매일 5줄 일기를 씁니다. 아침에 일어난 일, 점심에 본 TV 내용, 저녁에 느낀 감정까지 짧게라도 써 내려가죠. 글로 쓰고 나면 머릿속이 정돈되는 느낌이 들어요. 김혜숙님은 5년째 같은 노트를 이어쓰고 계십니다. 글을 잘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맞춤법이 틀려도 띄어쓰기가 엉켜도 중요한 건 기억을 표현하는 과정입니다. 이 습관이 뇌를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하나는 손을 자주 사용하는 것입니다. 손은 뇌와 가장 가까운 도구입니다. 설거지, 청소, 바느질, 퍼즐 맞추기, 악기 연주 등 작은 손동작 하나하나가 뇌의 감각 영역을 자극해 줍니다. 이성진 선생님은 말씀하십니다. 손을 바쁘게 움직이면 생각도 기억도 더 또렷해진다. 특히 새로운 손활동을 시도하면 그 효과는 더 커집니다. 예를 들어 평생 바느질을 안 해본 분이 십자수를 시작한다면 그만큼 뇌는 더 크게 반응합니다. 걷기 습관도 빠질 수 없습니다. 운동은 뇌혈류를 증가시키고 신경세포 생성을 돕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특히 걷기는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치매 예방 운동입니다. 72세 장성환님은 매일 아침 아파트 단지를 20분씩 걷습니다. 처음에는 무릎이 아프고 귀찮기도 했지만 2달쯤 지나자 기분이 훨씬 맑아지고 생각도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걸으면서 하늘을 보면 잊었던 게 떠오르기도 하고 기억이 새로 연결되는 느낌이 들어요. 장성환님의 말처럼 걸을 때 뇌는 감각 정보를 종합하고 기억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음식도 중요합니다. 기억력을 지키는 음식은 생각보다 주변에 많습니다. 대표적인 건 호두 등 푸른 생선, 브로콜리, 블루베리입니다. 이 음식들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뇌 세포 보호에 효과가 있다는 다양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단백질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나이 들수록 근육뿐 아니라 뇌세포를 지키는 데도 단백질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 끼니마다 두부, 달걀, 콩, 닭가슴살 등을 조금씩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물 마시는 습관도 기억력에 큰 영향을 줍니다. 물 부족은 뇌의 피로를 빠르게 유발하고 집중력 저하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아침 기상 직후, 식사 전후, 오후 활동 중간마다 한 잔씩 챙기는 습관이 뇌 건강을 지켜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한다고 기억력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활동을 반복하면 그 자체가 뇌에 안정감을 줍니다. 나는 매일 뇌를 돌보고 있다는 감각이 두려움 대신 자존감을 심어주죠. 이성진 선생님은 말씀하십니다. 치매는 방심 속에 시작되지만 기억은 습관 속에서 지켜진다. 지금 내 삶을 돌아보며 하나씩 기억을 위한 습관을 더해 보세요. 그 한 걸음이 내일의 나를 바꿉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기억력 저하가 걱정될 때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테스트와 기억력을 키우는 훈련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기억력 자가 테스트와 기억력 키우는 방법.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내가 뭘 꺼내려고 했지? 하며 멍해진 적. 지갑을 찾다 결국 가방 속에서 발견하고는 내가 왜 이걸 못 찾았지? 하며 자책했던 기억. 혹은 누군가의 이름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아 속으로만 답답했던 순간들. 이럴 때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건망증이 심해진 걸까? 혹시 치매 초기일까? 걱정은 커지지만 정확히 알 방법이 없어 더 불안해지죠. 그래서 오늘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간단한 기억력 테스트와 함께 기억력을 강화할 수 있는 뇌 훈련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무엇보다 쉽고 실용적인 방법들입니다. 먼저 기억력 자가 테스트입니다. 이건 병원에서 쓰는 간이 인지검사 MMSE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해볼 수 있도록 구성된 질문들입니다. 다음 문장을 들으시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대답해 보세요. 오늘이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정확히 아시나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알고 계신가요? 지금 계신 장소가 어딘지 정확히 말할 수 있으신가요? 얼마 전 점심이나 저녁에 드신 음식을 기억하시나요? 가까운 가족의 생일이나 전화번호를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TV 뉴스나 신문에서 본 내용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요약해서 전달할 수 있나요? 이 중 3개 이상이 자주 틀리거나 생각이 흐려진다고 느껴진다면 정확한 검사를 위해 병원에서 정식 인지기능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 발견이 예방의 시작이니까요. 이어서 기억력을 키우는 4가지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이성진 선생님이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직접 권해온 기억 운동 루틴이기도 합니다. 첫째, 단어 회상 훈련입니다. 하루에 한 번 단어 7개를 눈으로 보고 1분 후에 머릿속에서 떠올려 보는 연습입니다. 예를 들어 감자, 의자, 병원, 책상, 종이, 우산, 달력. 이 7개의 단어를 10초간 보고 종이를 덮은 뒤 말로 다시 떠올려 보는 것이죠. 익숙한 단어지만 막상 기억하려면 집중력과 암기력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34개밖에 기억이 안 나더라도 3일, 5일만 꾸준히 반복하면 기억력 향상 효과를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순서 기억 훈련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일어난 뒤 무엇을 했는지 차례차례 순서대로 말해보는 연습입니다. 세수, 양치, 물 마시기, 신문 보기, 아침 준비. 이런 식으로 하루의 활동을 순서에 맞게 정리해 보면 뇌가 사건과 정보를 정돈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시각 마이너스 공간 기억 훈련입니다. 이건 조금 재미있는 방법입니다. 방 안에 있는 물건 56가지를 자세히 관찰한 뒤 눈을 감고 각각의 위치를 떠올리는 훈련입니다. 예를 들어 탁자 위에 컵, 소파 옆에 리모컨, 책상에 달력, 의자 아래 신문 등 물건의 형태와 위치를 상상하며 기억하는 것인데 이 훈련은 특히 공간지 강력과 시각적 단기 기억 향상에 효과적입니다. 넷째, 상상 기억 훈련입니다. 뇌는 연결을 좋아합니다. 외울 것이 있다면 서로 엮어서 이야기처럼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우산, 책, 도서관이라는 단어를 기억하고 싶다면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쓰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다. 이렇게 연결해 보는 겁니다. 이야기식 기억은 훨씬 오래 머물고 재미도 있어 지속하기 좋습니다. 이 4가지 훈련을 매일 1015분씩만 해보세요. 종이와 펜 혹은 핸드폰 메모장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시간이 없으면 아침이나 자기 전 5분만이라도 좋습니다.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66세 이연자님은 기억력 저하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우울감도 심했고 무엇보다 말이 자꾸 막히는 게 괴로웠다고 해요. 이성진 선생님은 위에서 알려드린 단어 훈련과 순서 기억 훈련을 매일 실천해 보도록 권했습니다. 처음엔 단어 3개도 기억이 안 나. 스스로 실망하셨지만 3주 정도 지나자 단어를 6개 이상 떠올릴 수 있었고 가족들과의 대화도 자연스러워졌다고 합니다. 이연자님은 말합니다. 이젠 괜찮아. 나는 다시 좋아지고 있어. 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자신을 다그치지 않고 하루하루를 돌보는 마음, 그게 기억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5번째, 운동과 식사로 치매를 예방할 수 있을까? 이 나이에 운동한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이제 와서 밥상 좀 바꾼다고 내가 좋아지겠어요? 환자분들께서 자주 하시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운동과 식사는 치매를 늦추는 가장 강력한 약이자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먼저 운동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뇌는 단단한 두개골 안에 있지만 결코 고립된 기관이 아닙니다. 전신과 연결된 살아 움직이는 장기입니다. 특히 운동은 뇌의 노화를 막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걷기 운동 하나만 해도 뇌에서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가 실제로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피츠버그 대학 연구에 따르면 하루 40분 정도의 꾸준한 걷기만으로도 노인의 해마 크기가 증가했고 기억력 테스트 점수도 높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운동을 하지 않던 60대 분들이 주 3회 가볍게 조깅이나 빠르게 걷기를 시작한 후 6개월 만에 집중력과 기억력이 향상됐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처럼 운동은 단순히 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뇌를 단련하는 뇌 운동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해야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권하는 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일주일에 5일 하루 30분 정도의 빠른 걷기입니다. 숨이 약간 차고 가볍게 땀이 날 정도의 속도가 적당합니다. 계단 오르내리기, 실내 자전거 타기 또는 간단한 스트레칭도 포함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지속입니다. 매일 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 그게 뇌를 건강하게 지키는 열쇠입니다. 이와 관련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5세 김정혜 님은 초기 치매 진단을 받고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자신을 자꾸만 잊어가는 게 너무 슬프다고 하셨죠. 이성진 선생님은 김정혜 님에게 매일 30분씩 집 근처 공원을 걷도록 권했습니다. 처음엔 무기력하고 자신 없다고 하셨지만 2달 후 김정혜 님은 놀랍게 달라졌습니다. 공원길을 걸으며 나무 이름을 외워봤어요. 매일 다르게 피는 꽃 이름도요. 그걸 남편에게 말해주다 보니 말도 자연스러워지고 기분도 밝아졌어요. 이 변화는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실제로 뇌 기능이 개선된 것입니다. 움직이는 몸은 생각하는 뇌를 만들어줍니다. 이제 식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약이 된다는 말, 치매 예방에서는 더 확실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지방과 당분 그리고 염분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많을수록 뇌혈관 건강은 나빠지고 뇌세포의 손상이 가해집니다. 반대로 뇌에 좋은 영양소로는 오메가3, 지방산, 항산화 비타민, 식이섬유가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염증을 줄이고 뇌세포의 노화를 늦추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성진 선생님이 추천하는
치매 예방 식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하루 한 번 생선 섭취입니다. 고등어, 연어,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구이보다 찜이나 조림으로 먹는 게 좋고 주 2, 3회 이상 섭취하면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채소와 과일을 다양하게 드시는 겁니다. 특히 색이 진한 채소, 예를 들어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비트, 그리고 베리류 과일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뇌세포를 보호해 줍니다. 셋째, 가공식품은 줄이고 자연식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햄, 소시지, 컵라면, 인스턴트 음식은 나트륨과 방부제가 많아 뇌에 해롭습니다. 되도록 신선한 재료로 직접 만든 반찬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에 관한 실제 사례도 소개해 드릴게요. 68세 박영진 님은 치매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 식생활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호두, 블루베리, 삶은 달걀을 드시고 점심엔 된장국과 나물 반찬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처음엔 맛이 밍밍하다고 하셨지만 몸이 가벼워지고 두통이나 피로가 줄면서 기분도 안정되고 집중력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아침부터 멍했는데 요즘은 머리가 맑아요. 신문도 끝까지 다 읽게 됐고요. 이처럼 식사도 뇌를 기르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치매 예방을 위한 식습관 3가지 요약드립니다. 하루 3끼를 제때 챙기되 과식하지 말 것. 다양한 채소와 견과류, 생선을 골고루 섭취할 것. 단 음료나 정제된 밀가루, 가공식품 줄이기. 특별한 약을 찾기 전에 식사와 운동이라는 일상의 처방전을 먼저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6번째, 치매는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 치매가 걱정되지만 병원에 가는 게 두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정말 나에게도 치매가 있는 건 아닐까?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오히려 더 무서워 병원을 미루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성진 선생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르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치매는 일찍 알수록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치매 진단은 간단한 몇 가지 과정으로 시작됩니다. 첫 번째는 기억력 평가입니다. 병원에서는 이름 기억, 날짜 말하기, 단어 따라 말하기 등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테스트를 통해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점검합니다. 두 번째는 피검사와 영상검사입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 다른 질환이 원인이 아닌지 확인하고 MRI나 CT를 통해 뇌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혈관성 치매나 뇌이축 등은 영상검사에서 명확하게 확인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전문의와의 면담입니다. 의사는 단순한 검사 수치보다 환자의 생활 습관, 말하는 방식, 표정, 감정 상태를 종합적으로 관찰하며 판단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건망증인지 치매 초기인지 혹은 단순한 스트레스성인지 저하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성진 선생님이 기억하시는 한 분의 사례가 있습니다. 66세 이모님은 스스로 치매가 시작된 것 같다고 걱정하며 내원했습니다. 가족들도 말을 자꾸 반복한다. 기억력이 떨어졌다며 걱정을 많이 했죠. 하지만 진단 결과 이모님은 우울증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기억력과 집중력이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약물 치료와 상담을 병행하며 다시 활력을 되찾고 건강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병원은 치매를 확인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치매가 아닐 수도 있음을 확인하는 안심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만약 진단을 통해 초기 치매임이 밝혀지더라도 조기에 발견하면 약물 치료와 생활관리로 진행 속도를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혼자 걱정하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고 함께 대처하는 것입니다. 이제 영상의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치매인지 건망증인지 어떻게 구분할까? 기억력을 지키는 습관은 무엇일까? 운동과 식사의 중요성은 어떨까? 진단은 어떻게 받으면 좋을까에 이르기까지 치매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나는 아직 괜찮을 거야 하고 넘기셨다면 오늘만큼은 한 번쯤 자신의 삶을 다시 들여다보시길 권합니다. 혹시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걱정되었다면 그분 손을 잡고 병원에 함께 가보는 것도 그 자체로 큰 예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진 선생님의 한마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치매는 운명이 아닙니다. 생활이 바뀌면 뇌도 바뀌고 뇌가 바뀌면 삶이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가 시작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 식사 한 끼, 10분의 산책이 여러분의 기억을 지키고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치매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더 많은 분들이 조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나누어 주세요. 지금까지 해습지혜였습니다. 다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치매일까 건망증일까?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고 이름이 생각 안 날 때가 많다면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아주 간단한 기억력 자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단어 7개, 단 10초만 집중해서 보시고 1분 뒤 얼마나 기억나는지 확인해 보세요. 하루 1분, 이 훈련을 매일 하면 뇌가 놀라울 만큼 깨어납니다. 기억력 지금부터 회복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나는 치매일까 건망증일까? 내가 여길 왜 왔지? 방에 들어섰다가 한참을 멍하니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하려고 했던 것이 분명했는데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고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전에는 이런 일이 드물었는데 요즘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일이 생기니 걱정이 밀려옵니다. 혹시 나 치매가 시작된 걸까? 이런 불안,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십니다. 특히 은퇴 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사람들과의 접촉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머리도 굳어지고 기억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치매는 아닙니다. 치매와 건망증은 분명히 구분되는 증상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 차이를 명확히 모르기 때문에 불안부터 커지고 마음은 더 조급해지지요. 먼저 건망증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기억이 일시적으로 저장되지 않거나 꺼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어디다 뒀는지 잠시 잊었지만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다시 기억이 나는 경우입니다. 혹은 누군가 힌트를 주면 아, 맞다 하고 금세 떠오르는 그런 상태죠. 이럴 땐 뇌는 기억을 완전히 잊은 게 아니라 잠시 파일을 찾지 못한 것뿐입니다. 반면 치매는 다릅니다. 기억이 아예 저장되지 않았거나 처음부터 경험 자체가 빠져나간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상태입니다. 힌트를 줘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내가 그런 말을 했었나? 그런 일이 있었어? 하고 기억한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지요. 김정호님이라는 67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은퇴 후 집에서 생활하시면서 아내와의 다툼이 잦아졌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자꾸만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고 아내가 지적했기 때문이었어요. 당신 그 얘기 아까도 했어. 왜 자꾸 똑같은 걸 물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김정호님은 자책하고 무력해졌습니다. 그러다 병원을 찾으셨죠.
그분과 이야기 나누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저녁에 무엇을 드셨는지, 요즘 가장 걱정되는 일이 무엇인지. 그러자 김정호 님은 어제 저녁엔 아내가 갈치조림을 했어요. 좀 짜긴 했는데 오랜만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안심이 되었지요. 감정까지 기억하고 있다는 건 기억의 깊이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심리적인 위축이나 스트레스 혹은 단순한 건망증입니다. 반면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는 분들은 자신이 잊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해도 내가 그 얘기를 했다고?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하고 어리둥절해하죠. 이런 반응은 기억이 저장된 적이 없다는 걸 말해줍니다. 건망증과 치매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건망증은 자신이 잊었다는 걸 알고 있고 노력하면 다시 기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는 잊었다는 자각조차 없고 기억을 되살리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김순희 님은 65세 여성으로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내고 계십니다. 외로움과 우울감 속에서 하루하루가 무기력해지셨고 자신이 기억을 잡고 있는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하루는 시장에 다녀온 걸 통째로 기억하지 못해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딸이 어제 엄마랑 같이 갔다 왔잖아 라고 말하자 그제야 어렴풋이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이런 내가 무서워요. 그 말 속엔 깊은 자책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사를 해본 결과 김순희 님의 인지 기능은 정상 범주에 있었고 우울증으로 인한 기억 저하로 판명되었습니다. 충분한 상담과 활동, 식이 조절로 기억력도 점차 회복되었고 지금은 지역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우며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기억이 흐릿해지는 원인이 꼭 치매는 아닙니다. 우울, 수면 부족, 약물 부작용, 영양 결핍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두려움에만 휩싸이지 말고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알아보는 것입니다. 주변에서도 자주 이런 말을 하죠. 너 요즘 왜 이렇게 깜빡해? 치매 온 거 아니야? 농담처럼 던지는 그 말이 한 사람에겐 날카로운 칼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력은 훈련할 수 있습니다. 건망증은 회복이 가능하고 치매조차도 조기 발견하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 신문을 소리 내어 읽고 하루 1명 사람과 대화하며 하루 3분 간단한 걷기 운동을 해보는 것. 이 작은 습관들이 기억을 지키는 큰 힘이 되어줍니다. 내가 최근 깜빡한 일이 많다고 해서 자책하거나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부터라도 내 기억을 살펴보고 그 차이를 알고 생활 습관을 바꾸어 나가면 됩니다. 치매는 갑자기 나타나는 병이 아닙니다. 조용히 아주 천천히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준비할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의 건망증이 잠시 스쳐가는 바람일지 앞으로의 방향을 알려주는 신호일지 정확히 알아보는 것, 그것이 이 영상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치매는 어떻게 시작될까?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병이 아닙니다. 조용히, 서서히, 그리고 눈에 띄지 않게 삶 속에 스며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치매가 왔대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갑자기가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뇌 안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치매는 크게 두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경도인지장애라고 불리는 단계입니다.
이 시기에는 기억력이 예전보다 약간 떨어지지만 일상생활은 아직 잘 유지됩니다. 자신이 기억을 잊고 있다는 걸 인식할 수 있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큰 문제 없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이때의 변화는 미묘해서 주변에서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겨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시점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65세 이영자님은 처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 전화번호는 외우는데 휴대폰 비밀번호는 자꾸 틀려요. TV에서 본 내용도 금방 잊어버리고요. 이영자님은 깔끔한 성격에 무엇이든 스스로 해내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자꾸 동생 이름이 떠오르지 않고 가스불을 껐는지 수시로 확인하게 되면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으셨고 정밀검사 결과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되셨습니다. 아직은 치매가 아니지만 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전 단계였습니다. 이영자님은 바로 실천을 시작하셨어요. 아침마다 일기를 쓰고 매주 한 번 친구와 산책을 나가고 식단에 호두와 브로콜리를 챙겨 드셨습니다. 6개월 후 인지 기능은 안정세를 보였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내 기억을 지키는 중이야. 이 마음이 무엇보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진행성 치매입니다. 이 시기부터는 기억력 저하뿐 아니라 언어 능력, 판단력, 공간 인지력 등 다양한 뇌 기능에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70세 박성배 님은 교직에 오래 몸담으셨던 분입니다. 정년 퇴직 후에도 작은 도서관에서 봉사하며 활동적인 삶을 이어가셨지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책 정리 순서를 자꾸 헷갈리고 자신이 잘 알던 작가 이름도 기억나지 않아 자책이 심해졌습니다. 자녀들은 처음엔 그냥 나이 탓이라고 여겼지만 그의 말투가 어눌해지고 가끔 길을 헷갈리는 모습을 보면서 검사를 권유했고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박성배님은 초기에 바로 약물 치료와 인지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셨고 정기적인 운동과 명상도 병행하셨습니다. 진행 속도는 늦춰졌고 무엇보다 가족과의 소통이 유지되면서 삶의 질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치매는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지는 병이 아닙니다. 감정, 성격, 행동, 말투까지 사람 전체가 조금씩 바뀌는 병입니다. 그래서 본인보다도 가족들이 먼저 이상을 느끼는 경우가 많지요. 이성진 선생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치매는 조기에 알수록 삶을 지킬 수 있다. 우리 몸은 아픔이 있으면 신호를 보냅니다. 머리가 아프면 두통, 위가 아프면 소화불량으로 알려주지요. 마찬가지로 뇌가 힘들어질 때도 신호를 보냅니다. 그게 바로 자주 깜빡임, 집중력 저하, 언어 실수, 감정 변화 같은 작은 증상들입니다. 이 신호를 놓치지 않고 조기에 알아차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치매가 한 가지 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 혈관성 치매, 루이체 치매 등 다양한 원인과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단순히 치매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정확한 검진을 통해 그 종류와 특성에 맞는 대처가 필요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혈관성 치매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 갑상선 질환, 우울증, 수면장애도 치매와 관련이 깊습니다. 이런 질환을 잘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치매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생활 속 작은 습관도 중요합니다. 수면 시간은 일정한지, 운동은 꾸준히 하고 있는지
식사는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는지, 이런 기본적인 습관들이 뇌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치매는 우리 삶과 이어져 있는 질병입니다. 내 몸을 돌아보는 것이 곧 내 뇌를 지키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내 기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그 물음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행동이 되면 우리는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억력을 지키는 일상 습관. 치매를 막는 가장 강력한 방법, 그건 사실 우리 일상 속에 있습니다. 거창한 치료나 비싼 약이 아니라 매일같이 반복되는 작고 사소한 습관이 기억력을 지켜내는 큰 힘이 됩니다. 85세 현역 의사 이성진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뇌는 쓰면 쓸수록 좋아집니다. 문제는 어떻게 쓰느냐에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뇌를 쓰고 어떤 습관을 만들어야 할까요? 먼저 말하는 습관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수록 말수가 줄어듭니다. 그냥 조용히 사는 것이 편하다고 느끼기도 하고, 내가 말해봤자 뭐해라는 자신감 부족도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말하는 행위는 뇌 전체를 사용하는 활동입니다. 기억을 불러내고 단어를 선택하고 문장을 구성하고 감정을 실어 전달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뇌를 운동시키는 것이죠. 하루에 한 사람만이라도 좋습니다. 누군가와 짧은 인사를 나누고 느낀 점을 한마디 전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뇌를 깨우는 힘이 됩니다. 다음은 글쓰기 습관입니다. 글을 쓴다는 건 생각을 정리하고 구조화하는 훈련입니다. 뇌의 전두엽이 활발하게 작동하면서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70세 김혜숙님은 치매 예방을 위해 매일 5줄 일기를 씁니다. 아침에 일어난 일, 점심에 본 TV 내용, 저녁에 느낀 감정까지 짧게라도 써 내려가죠. 글로 쓰고 나면 머릿속이 정돈되는 느낌이 들어요. 김혜숙님은 5년째 같은 노트를 이어쓰고 계십니다. 글을 잘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맞춤법이 틀려도 띄어쓰기가 엉켜도 중요한 건 기억을 표현하는 과정입니다. 이 습관이 뇌를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하나는 손을 자주 사용하는 것입니다. 손은 뇌와 가장 가까운 도구입니다. 설거지, 청소, 바느질, 퍼즐 맞추기, 악기 연주 등 작은 손동작 하나하나가 뇌의 감각 영역을 자극해 줍니다. 이성진 선생님은 말씀하십니다. 손을 바쁘게 움직이면 생각도 기억도 더 또렷해진다. 특히 새로운 손활동을 시도하면 그 효과는 더 커집니다. 예를 들어 평생 바느질을 안 해본 분이 십자수를 시작한다면 그만큼 뇌는 더 크게 반응합니다. 걷기 습관도 빠질 수 없습니다. 운동은 뇌혈류를 증가시키고 신경세포 생성을 돕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특히 걷기는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치매 예방 운동입니다. 72세 장성환님은 매일 아침 아파트 단지를 20분씩 걷습니다. 처음에는 무릎이 아프고 귀찮기도 했지만 2달쯤 지나자 기분이 훨씬 맑아지고 생각도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걸으면서 하늘을 보면 잊었던 게 떠오르기도 하고 기억이 새로 연결되는 느낌이 들어요. 장성환님의 말처럼 걸을 때 뇌는 감각 정보를 종합하고 기억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음식도 중요합니다. 기억력을 지키는 음식은 생각보다 주변에 많습니다. 대표적인 건 호두 등 푸른 생선, 브로콜리, 블루베리입니다. 이 음식들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뇌 세포 보호에 효과가 있다는 다양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단백질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나이 들수록 근육뿐 아니라 뇌세포를 지키는데도 단백질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 끼니마다 두부, 달걀, 콩, 닭가슴살 등을 조금씩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물 마시는 습관도 기억력에 큰 영향을 줍니다. 물 부족은 뇌의 피로를 빠르게 유발하고 집중력 저하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아침 기상 직후, 식사 전후, 오후 활동 중간마다 한 잔씩 챙기는 습관이 뇌 건강을 지켜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한다고 기억력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활동을 반복하면 그 자체가 뇌에 안정감을 줍니다. 나는 매일 뇌를 돌보고 있다는 감각이 두려움 대신 자존감을 심어주죠. 이성진 선생님은 말씀하십니다. 치매는 방심 속에 시작되지만 기억은 습관 속에서 지켜진다. 지금 내 삶을 돌아보며 하나씩 기억을 위한 습관을 더해 보세요. 그 한 걸음이 내일의 나를 바꿉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기억력 저하가 걱정될 때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테스트와 기억력을 키우는 훈련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기억력 자가 테스트와 기억력 키우는 방법.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내가 뭘 꺼내려고 했지? 하며 멍해진 적, 지갑을 찾다 결국 가방 속에서 발견하고는 내가 왜 이걸 못 찾았지? 하며 자책했던 기억, 혹은 누군가의 이름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아 속으로만 답답했던 순간들. 이럴 때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건망증이 심해진 걸까? 혹시 치매 초기일까? 걱정은 커지지만 정확히 알 방법이 없어 더 불안해지죠. 그래서 오늘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간단한 기억력 테스트와 함께 기억력을 강화할 수 있는 뇌 훈련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무엇보다 쉽고 실용적인 방법들입니다. 먼저 기억력 자가 테스트입니다. 이건 병원에서 쓰는 간이 인지검사 MMSE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해볼 수 있도록 구성된 질문들입니다. 다음 문장을 들으시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대답해 보세요. 오늘이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정확히 아시나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알고 계신가요? 지금 계신 장소가 어딘지 정확히 말할 수 있으신가요? 얼마 전 점심이나 저녁에 드신 음식을 기억하시나요? 가까운 가족의 생일이나 전화번호를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TV 뉴스나 신문에서 본 내용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요약해서 전달할 수 있나요? 이 중 3개 이상이 자주 틀리거나 생각이 흐려진다고 느껴진다면 정확한 검사를 위해 병원에서 정식 인지기능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 발견이 예방의 시작이니까요. 이어서 기억력을 키우는 4가지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이성진 선생님이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직접 권해온 기억 운동 루틴이기도 합니다. 첫째, 단어 회상 훈련입니다. 하루에 한 번 단어 7개를 눈으로 보고 1분 후에 머릿속에서 떠올려 보는 연습입니다. 예를 들어 감자, 의자, 병원, 책상, 종이, 우산, 달력. 이 7개의 단어를 10초간 보고 종이를 덮은 뒤 말로 다시 떠올려 보는 것이죠. 익숙한 단어지만 막상 기억하려면 집중력과 암기력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34개밖에 기억이 안 나더라도 3일, 5일만 꾸준히 반복하면 기억력 향상 효과를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순서 기억 훈련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일어난 뒤 무엇을 했는지 차례차례 순서대로 말해보는 연습입니다.
세수, 양치, 물 마시기, 신문 보기, 아침 준비. 이런 식으로 하루의 활동을 순서에 맞게 정리해 보면 뇌가 사건과 정보를 정돈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시각 마이너스 공간 기억 훈련입니다. 이건 조금 재미있는 방법입니다. 방 안에 있는 물건 56가지를 자세히 관찰한 뒤 눈을 감고 각각의 위치를 떠올리는 훈련입니다. 예를 들어 탁자 위에 컵, 소파 옆에 리모컨, 책상의 달력, 의자 아래 신문 등 물건의 형태와 위치를 상상하며 기억하는 것인데, 이 훈련은 특히 공간지 강력과 시각적 단기 기억 향상에 효과적입니다. 넷째, 상상 기억 훈련입니다. 뇌는 연결을 좋아합니다. 외울 것이 있다면 서로 엮어서 이야기처럼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우산, 책, 도서관이라는 단어를 기억하고 싶다면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쓰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다. 이렇게 연결해 보는 겁니다. 이야기식 기억은 훨씬 오래 머물고 재미도 있어 지속하기 좋습니다. 이 네 가지 훈련을 매일 1015분씩만 해보세요. 종이와 펜 혹은 핸드폰 메모장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시간이 없으면 아침이나 자기 전 5분만이라도 좋습니다.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66세 이연자님은 기억력 저하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우울감도 심했고 무엇보다 말이 자꾸 막히는 게 괴로웠다고 해요. 이성진 선생님은 위에서 알려드린 단어 훈련과 순서 기억 훈련을 매일 실천해 보도록 권했습니다. 처음엔 단어 3개도 기억이 안 나 스스로 실망하셨지만 3주 정도 지나자 단어를 6개 이상 떠올릴 수 있었고 가족들과의 대화도 자연스러워졌다고 합니다. 이연자님은 말합니다. 이젠 괜찮아. 나는 다시 좋아지고 있어. 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자신을 다그치지 않고 하루하루를 돌보는 마음, 그게 기억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5번째, 운동과 식사로 치매를 예방할 수 있을까? 이 나이에 운동한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이제 와서 밥상 좀 바꾼다고 뇌가 좋아지겠어요? 환자분들께서 자주 하시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운동과 식사는 치매를 늦추는 가장 강력한 약이자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먼저 운동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뇌는 단단한 두개골 안에 있지만 결코 고립된 기관이 아닙니다. 전신과 연결된 살아 움직이는 장기입니다. 특히 운동은 뇌의 노화를 막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걷기 운동 하나만 해도 뇌에서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가 실제로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피츠버그 대학 연구에 따르면 하루 40분 정도의 꾸준한 걷기만으로도 노인의 해마 크기가 증가했고 기억력 테스트 점수도 높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운동을 하지 않던 60대 분들이 주 3회 가볍게 조깅이나 빠르게 걷기를 시작한 후 6개월 만에 집중력과 기억력이 향상됐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처럼 운동은 단순히 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뇌를 단련하는 뇌 운동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해야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권하는 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일주일에 5일 하루 30분 정도의 빠른 걷기입니다. 숨이 약간 차고 가볍게 땀이 날 정도의 속도가 적당합니다. 계단 오르내리기, 실내 자전거 타기 또는 간단한 스트레칭도 포함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지속입니다. 매일 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 그게 뇌를 건강하게 지키는 열쇠입니다.
이와 관련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5세 김정혜 님은 초기 치매 진단을 받고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자신을 자꾸만 잊어가는 게 너무 슬프다고 하셨죠. 이성진 선생님은 김정혜 님에게 매일 30분씩 집 근처 공원을 걷도록 권했습니다. 처음엔 무기력하고 자신 없다고 하셨지만 2달 후 김정혜 님은 놀랍게 달라졌습니다. 공원길을 걸으며 나무 이름을 외워봤어요. 매일 다르게 피는 꽃 이름도요. 그걸 남편에게 말해주다 보니 말도 자연스러워지고 기분도 밝아졌어요. 이 변화는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실제로 뇌 기능이 개선된 것입니다. 움직이는 몸은 생각하는 뇌를 만들어줍니다. 이제 식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약이 된다는 말, 치매 예방에서는 더 확실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지방과 당분 그리고 염분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많을수록 뇌혈관 건강은 나빠지고 뇌세포의 손상이 가해집니다. 반대로 뇌에 좋은 영양소로는 오메가3, 지방산, 항산화 비타민, 식이섬유가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염증을 줄이고 뇌세포의 노화를 늦추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성진 선생님이 추천하는 치매 예방 식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하루 한 번 생선 섭취입니다. 고등어, 연어,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구이보다 찜이나 조림으로 먹는 게 좋고 주 2, 3회 이상 섭취하면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채소와 과일을 다양하게 드시는 겁니다. 특히 색이 진한 채소, 예를 들어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비트, 그리고 베리류 과일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뇌세포를 보호해 줍니다. 셋째, 가공식품은 줄이고 자연식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햄, 소시지, 컵라면, 인스턴트 음식은 나트륨과 방부제가 많아 뇌에 해롭습니다. 되도록 신선한 재료로 직접 만든 반찬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에 관한 실제 사례도 소개해 드릴게요. 68세 박영진 님은 치매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 식생활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호두, 블루베리, 삶은 달걀을 드시고 점심엔 된장국과 나물 반찬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처음엔 맛이 밍밍하다고 하셨지만 몸이 가벼워지고 두통이나 피로가 줄면서 기분도 안정되고 집중력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아침부터 멍했는데 요즘은 머리가 맑아요. 신문도 끝까지 다 읽게 됐고요. 이처럼 식사도 뇌를 기르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치매 예방을 위한 식습관 3가지 요약드립니다. 하루 3끼를 제때 챙기되 과식하지 말 것. 다양한 채소와 견과류, 생선을 골고루 섭취할 것. 단 음료나 정제된 밀가루, 가공식품 줄이기. 특별한 약을 찾기 전에 식사와 운동이라는 일상의 처방전을 먼저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6번째, 치매는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 치매가 걱정되지만 병원에 가는 게 두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정말 나에게도 치매가 있는 건 아닐까?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오히려 더 무서워 병원을 미루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성진 선생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르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치매는 일찍 알수록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치매 진단은 간단한 몇 가지 과정으로 시작됩니다. 첫 번째는 기억력 평가입니다. 병원에서는 이름 기억, 날짜 말하기, 단어 따라 말하기 등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테스트를 통해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점검합니다. 두 번째는 피검사와 영상 검사입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 다른 질환이 원인이 아닌지 확인하고
MRI나 CT를 통해 뇌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혈관성 치매나 뇌이축 등은 영상 검사에서 명확하게 확인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전문의와의 면담입니다. 의사는 단순한 검사 수치보다 환자의 생활 습관, 말하는 방식, 표정, 감정 상태를 종합적으로 관찰하며 판단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건망증인지 치매 초기인지 혹은 단순한 스트레스성인지 저하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성진 선생님이 기억하시는 한 분의 사례가 있습니다. 66세 이모님은 스스로 치매가 시작된 것 같다고 걱정하며 내원했습니다. 가족들도 말을 자꾸 반복한다, 기억력이 떨어졌다며 걱정을 많이 했죠. 하지만 진단 결과 이모님은 우울증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기억력과 집중력이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약물 치료와 상담을 병행하며 다시 활력을 되찾고 건강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병원은 치매를 확인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치매가 아닐 수도 있음을 확인하는 안심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만약 진단을 통해 초기 치매임이 밝혀지더라도 조기에 발견하면 약물 치료와 생활관리로 진행 속도를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혼자 걱정하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고 함께 대처하는 것입니다. 이제 영상의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치매인지 건망증인지 어떻게 구분할까? 기억력을 지키는 습관은 무엇일까? 운동과 식사의 중요성은 어떨까? 진단은 어떻게 받으면 좋을까에 이르기까지 치매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나는 아직 괜찮을 거야 하고 넘기셨다면 오늘만큼은 한 번쯤 자신의 삶을 다시 들여다보시길 권합니다. 혹시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걱정되었다면 그분 손을 잡고 병원에 함께 가보는 것도 그 자체로 큰 예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진 선생님의 한마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치매는 운명이 아닙니다. 생활이 바뀌면 뇌도 바뀌고 뇌가 바뀌면 삶이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가 시작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 식사 한 끼, 10분의 산책이 여러분의 기억을 지키고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치매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더 많은 분들이 조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나누어 주세요. 지금까지 해습지혜였습니다. 다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